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우원식 국회의장님,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원 위원 여러분, 저는 전북 김제 부안 군산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국민을 안심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발표한 윤석열 정부지만 오로지 김건희 수사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열을 올린 결과 인명은 경시되었고 국민의 생명은 죽음에 내몰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들은 버꾸라지 기술을 부려서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늘상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3년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재난 재해 상황을 점검해보고 이번 경북 경남에서 일어난 산불 재난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북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은 답변을 한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답변석으로 들어섭니다. 발언대가 서서히 국무위원 답변석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PPT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 대형 참사 현황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제주 항공 참사, 산업재해, 재해병 사건, 애천 집중호우 피해 사건, 의료대란, 그리고 이번 산불까지입니다. 오차야 있겠지만 7,776명에 해당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부총리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먼저 지금 말씀하신 많은 사고의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하고 위로의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답변 시작합니다. 저도 대행 시절에 제주항공 사건이 제가 이틀 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려가가지고 많은 현장을 목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아직도 그 사고 원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재난재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예방이라는 것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대응 체계를 좀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번 추경에도 이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지금 제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외의 자료도 있겠지만 7,776명의 국민의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때 과연 정부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졌으면 저는 거기에서 다른 참사에 대한 대비의 교훈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시다시피 사실 고위직,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윤희근 청장을 비롯해 다 빠져나가고 무죄가 나오고 있고 하위직만 처벌을 받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가 없고 대책이 없었던 거죠. 이게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저는 어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고 배려하는 그 기조가 약하지 않았나, 경시하지 않았나 봅니다.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송 참사 사건도 거기에 그 사업단장은 6년 선고를 받았지만 김영환 도지사라든가 관계기관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향후 대비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구축했는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저는 계속 그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주항공 사건은 그래도 권한대행 시절에 잘 대응을 해서 여야가 각자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에 시행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산업재해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건 정부가 2년 유예를 요구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요구했는데 노동자들을 카르텔을 취급하고 이권 카르텔 취급하고 경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거죠. 산업재해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죽음에 몰리고 있다는 거죠. 최혜병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박정훈 대령을 역으로 항명죄로 엮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특정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앞부분에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진 통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사고건수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통계청 자료로 하는 거니까요. 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재난과 재해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그게 확대되고 있고 또 그것이 일어났을 때 대하는 태도, 반성과 성찰과 사과와 책임을 지는 태도가 아니라 이걸 회피하는 태도로부터 국민들이 위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아까 김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과의 문제가 저는 거기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뭐 그 의원님께서 그게 보셨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반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천 내 집중호우 피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강릉 산불 피해도 마찬가지고 또 의료대란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갔다는 것이 3,136명으로 이제 추계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기조에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부총리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그다음에 그 인명, 생명과 재산 또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이런 기조가 있다는 말씀은 뭐 전혀 사실은 그런 제대로 된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사회 재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다음 기후 변화를 통한 여러 가지 자연 재난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전적으로 예방을 한다든지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의원님 말씀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악순환이 저는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고위공직자들이 회피하고 면피하면서는 절대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한번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산불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PT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25년 올해 2월 12일 날 봄철 대형 산불 대비 대응 계획을 주재하셨죠. 네네. 그때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이게 의성 산불 한 달 전입니다.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네, 저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일단은 그러니까 저거에 대한 그 산불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감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발생했을 경우에 헬기를 포함한 장비의 부분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 지점에서 사실 대형 산불이 이제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 그때 우리 권한대행 주재하에 사실 봄철 산불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한 회의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번 우리 대행께 그 부총리께 경북 지역에 사실 대형 헬기가 몇 대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경북 지역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동과 울진이 네네. 우리나라 산불의 55%가 경북 지역입니다. 네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과 울진에 전체 대형 헬기 7대 중에 2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대가 고장나 있어요. 그거 모르셨죠? 네, 모르지만 대형 헬기를 전략자산처럼 같이 나눠서 유동해서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셨잖아요. 점검을 제대로 하셨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카모프 헬기 등 러시아 전체 카모프 헬기 29대 중 8대가 운영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형 헬기 2대도 수리 상태로 불가능했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야간 헬기. 총 50대 중 야간 헬기는 3대만 운영이 가능한데 실제 이 3대도 야간에 운영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거 점검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헬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점검했습니까? 네네. 임차 헬기 예산 안 들어간 거 아시죠? 산림청에 25년 예산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임차 헬기 또 하나, 네네. 23년에 감사원에서 헬기 출동과 관련해서 골든타임제를 도입하라 이런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산불이 나면 그 원점에 물로 폭탄을 내려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골든타임제에 대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2월 달 주재 회의 때 상임위에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월 우리 권한대행 주재 회의 때 과연 제대로 된 인력과 장비, 골든타임 이런 것에 대한 점검과 대책 이런 것이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인재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 PPT 돌려주시겠습니까? 총리 중심의 중대본입니다. 저는 3번 정도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PPT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 21일부터 24일까지 권한대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2일 날 현장에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23일 날 산불이 대형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산림청장이 가용자원을 동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총리가 직접 주재해서 중대본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때 그 가용자원을 이끌어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24일에도 없었고 25일 날 이것이 영덕까지 확장되는 과정에도 없었고 26일에도 없었습니다.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27일 날 그걸 검토할까 생각하다가 안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비가 왔습니다. 네. 중대본 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지 저는 아쉬운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 들어본 게 제가 그때 대행하기 직전까지는 산불이 지금 의성 산불이 그때는 이렇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과거에 없었던 가장 빠른 바람과 바람 속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대본과 중수본 체제에서의 어떤 게 원활하게 거버나서 돌아가는지에 대한 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 경북 산불과 관련해서 과거의 참사 속에서 교훈과 대비, 대책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2월 달 점검회의 때 제대로 된 점검을 했어야 되고 진화 과정에서 대응이 정확했어야 됐는데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다른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부채꼴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피와 구호 과정도 이게 강릉 산불입니다. 이제 강릉 산불이 이제 산불이 나면 강풍이 불면 이렇게 부채꼴 방향으로 갑니다. 네. 이게 23일입니다. 우리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입니다. 네. 의성 산불이 저렇게 부채꼴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영덕이라든가 저쪽 그 영양이라든가 충분히 안내와 대피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이 대피와 발동이 늦어서 영덕에서는 10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발동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도 중대본의 역할, 또 대피 과정에서도의 역할이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인재라는 말씀을, 인재적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걸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는 지금 제가 뭐 총리는 아닙니다만 추경에 이 관련된 예산들이 들어가거든요. 좀 말씀하신 걸 짚어보고 필요한 게 있는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복구에 관한 겁니다. 지금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1조 7천억 정도 된다는데 사실 미리 대비했으면 2, 3천억이면 끝날 걸 1조 7천억까지 들게 생겼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 이게 재난, 재해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입장, 이거에 대한 성찰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애꿎게 주민들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복구, 재해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재난안전법은 생계구와 복구 수준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바꾸자고 주장해왔던 게 농업재해대책법, 기 투입된 생산비까지 좀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권했던 것을 한덕수 대행께서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네, 일단 말씀하신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법 안에 이런 수준으로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까? 네, 이 복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생계 구호나 복구 수준에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일어날 디딤돌이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트랙터 하나가 5천만 원인데 500만 원 지원하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농업기계만 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대책법을 좀 바꾸자라고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발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질문 시 임명경 씨 정부 3년 동안 참사로 7,776명 목숨 잃어 권한 대행자, 산불 대비 책임자, 그리고 총리 중심 중대본 운영 시점 늦어 산불 대형화 막지 못해 과거 사례 질문을 지금 일단 아까 말씀하신 특히 사전에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이나 중대본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뒤에 이제 복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뭐 재정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써야 되는 부분들도 또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같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거 사례 기준 확산 예측 가능이라는 시각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 지금 상호관세 속에서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마이크는 꺼진 상태지만 마지막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원택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산자부 장관에게 질문도 하고 대응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배미 농산물은 저희가 80억 달러가 무역 적자입니다. 지난번 FTA 체결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이익을 위해서 농업계가 희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생 자금을 매년 1,000억씩 국회의원석을 향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11번째 마지막 질문자 이원택 의원입니다. 상호관세의 협상 과정에서 농업계를 다시 희생의 골무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쌀 의무 수입량의 기준점이 변경돼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알박기 인사와 관련된 근거나 내용도 준비했었는데 농식품부 장관님 또 부총리께서도 이제 헌법에 또 법률에 대통령이 파면된 조건에서 권한행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직권 남용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11명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 의원이 총 11명이었습니다. 1인당 12분의 답변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 경남에 계신 산불 피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위로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